매일 사정하는 게 정말 성 건강에 좋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60대 이후 남성에게 맞는 건강한 빈도를 단 3가지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전립선과 심장, 수면에 주는 이 점은 무엇이고, 언제 속도를 늦춰야 하는지, 그리고 임신을 계획할 때의 예외까지. 결론은 분명하지만 모든 분께 같은 답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욕구가 들쭉날쭉해지고 안 하면 막히나, 매일 하면 떨어지나 같은 걱정이 자연스럽습니다. 약 복용과 피로, 부부 사이의 거리감까지 얽혀 답 내리기 어렵죠. 괜찮습니다. 복잡한 검사 없이도 오늘부터 적용할 간격 조절과 몸의 신호 체크만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남성 건강을 진료하는 비뇨의과 전문의 김서연입니다. 지금부터 대부분이 놓치는 2가지 원칙과 과하거나 부족할 때 몸이 먼저 보내는 3가지 경고 신호를 공개합니다. 횟수보다 타이밍이 더 중요하다는 결정적 근거, 곧 확인하실 겁니다. 사정의 기능과 나이에 맞는 빈도 이해하기. 사정은 몸이 숨을 내쉬는 것과 비슷합니다. 때로는 관계 중에, 때로는 혼자 있을 때, 때로는 자는 사이에 저절로 일어납니다. 끝나고 나면 몸이 풀리고 마음이 가벼워지지요. 그건 우리 뇌에서 편안함을 끌어내는 신호가 한꺼번에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정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긴장을 풀고 균형을 잡아주는 자연스러운 기능입니다. 60대 이후에는 리듬이 달라집니다. 예전처럼 잦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건강한 범위는 주 2회에서 7회 사이, 하지만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의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 리듬을 알 수 있을까요? 사정 뒤에 몸이 가벼워지고 다음 날 아침 에너지가 남아있으며 아래쪽에 묵직함이나 통증이 없다면 적절한 간격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끝나고 곧바로 기운이 빠지고 잠이 더 흐트러지고 다음 날 옥신거리는 느낌이 들면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마치 화분에 물을 줄 때와 같습니다. 겉흙이 살짝 마를 때 주면 뿌리가 건강합니다. 매일 흠뻑 주면 오히려 숨이 막히지요. 사정도 그렇습니다. 간격이 있어야 만족감이 커지고 회복이 빨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며칠 못하면 막히는 건 아닌지, 매일 하면 떨어지는 건 아닌지.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영리합니다. 필요하면 밤에 스스로 비워냅니다. 다만 스트레스, 수면, 약 복용, 운동량 같은 일상 요소가 리듬을 흔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숫자에 매달리기보다 3가지를 적어보세요. 사정 전의 욕구, 사정 후의 개운함, 다음 날의 에너지. 이 3줄만으로도 내 몸의 템포가 보입니다. 처음엔 어색하지만 금세 길이 열립니다. 작은 조절로도 질이 달라집니다. 이제 규칙적인 사정이 주는 실제 이점을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규칙적인 사정이 주는 실제 이점. 가장 먼저 전립선입니다. 큰 연구에서 한 달에 사정이 잦았던 남성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전립선암 위험이 낮았습니다. 수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일정한 배출은 오래 쌓인 것을 밀어내고 흐름을 살려준다는 점 우세차를 꾸준히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쌓이지 않게, 막히지 않게. 내 몸 안에서도 청소가 이뤄집니다. 둘째는 마음의 긴장입니다. 사정이 끝날 때 몸이 스르르 풀리는 경험. 혹시 느껴보셨나요? 그 순간 몸은 편안해지는 신호를 냅니다. 근육이 느슨해지고 어깨가 내려가고 눈꺼풀이 무거워집니다. 저녁에 가벼운 산책을 곁들이면 더 좋습니다. 과하지 않은 자극과 느린 호흡은 밤잠의 깊이를 돕습니다. 65세의 당신 몸에 이게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뒤척이는 시간을 줄이고 새벽에 덜 깨고 아침에 무거움을 덜어낸다는 뜻입니다. 적절한 간격의 사정은 이런 작은 승리를 쌓아줍니다. 셋째는 심장입니다. 규칙적인 성생활은 몸을 깨우는 가벼운 운동과 닮았습니다. 맥박이 오르고 혈관이 유연해지고 기분이 밝아지면 혈압도 덜 요동칩니다. 물론 무리한 체위나 과격한 움직임은 피하세요. 천천히 숨을 맞추며 편안한 범위에서
주 2회 정도의 친밀한 시간과 가벼운 땀은 중년 이후의 심장에게 좋은 자극이 됩니다. 요점은 꾸준함입니다. 오늘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일을 위해 간격을 맞추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을 눌러주세요. 다음 편에서 건강한 리듬을 더 오랫동안 유지하는 간단한 방법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테스토스테론과 정자에 대한 진짜 관계.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사정을 하면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나요? 답은 이렇습니다. 잠깐 흔들릴 수 있지만 곧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몸은 금방 균형을 잡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사정이 남성 호르몬을 장기적으로 낮추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긴장과 답답함이 줄어 자신감이 안정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숫자보다 느낌이 먼저 좋습니다. 가슴이 답답할 때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임신을 계획 중이신가요? 이때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매일 비우면 씨앗의 양과 힘이 잠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간격을 이틀이나 사흘로 잡아보세요. 이 정도 거리를 두면 재충전할 시간이 생깁니다. 실제로 67세의 한 분은 매일 하시다 간격을 조절한 뒤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자신감이 돌아오고 노력의 방향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믿는 오해도 있습니다. 오래 참으면 남성 호르몬이 폭발하듯 오른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참으면 마음은 더 예민해지고 잠은 더 뒤숭숭해질 수 있습니다. 균형이 답입니다. 그렇다면 내게 맞는 신호는 무엇일까요? 아침의 기상감, 낮의 집중력, 관계 중의 편안함. 이 세 가지로 판단해 보세요. 셋 중 2가지 이상이 좋다면 간격이 맞습니다. 반대로 피곤하고 짜증이 늘고 아래쪽에 뻐근함이 남는다면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혹시 느껴보셨나요? 너무 자주 하다 보면 만족감이 흐려지고 기대가 얇아지는 순간을. 그래서 오늘은 간격을 다시 정리해 보세요. 다음에는 지나치게 잦을 때 몸과 마음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한 가지 놓치기 쉬운 징후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자주일 때 멈춰야 하는 순간들. 사정이 스트레스 해소의 유일한 출구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루의 답답함을 잊고 싶어서, 잠깐 기분을 바꾸고 싶어서 습관처럼 반복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관계가 귀찮아지고 혼자만의 시간이 늘고 일이나 취미를 밀어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잠시 멈춤이 필요합니다. 너무 자주 하면 피부가 예민해지고 따갑거나 붉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쪽 근육이 조여 아프거나 소변이 지날 때 스치듯 통증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드물지만 정액에 핏빛이 비치면 바로 쉬어야 합니다. 몸이 보내는 깃발입니다. 마음의 신호도 중요합니다. 끝내고 나서도 허전함이 커지고 다시 자극을 찾아 헤매게 된다면 강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몇 가지를 해보세요. 첫째, 간격을 이틀로 설정하고 달력에 체크합니다. 둘째, 저녁에 20분 정도 걷고 따뜻한 샤워로 몸을 풀어줍니다. 셋째, 윤활제를 사용해 자극을 줄이고 통증이 생기면 바로 멈춥니다. 넷째, 2주 동안도 조절이 어렵고 일상이 흔들리면 진료실 문을 두드리세요. 부끄러움은 잠깐이고 해결은 현실입니다. 저는 질문을 많이 할 겁니다. 얼마나 자주인지, 언제 욕구가 강한지, 통증은 어떤지. 그 답으로 당신만의 계획을 세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한계를 존중하는 일입니다. 파트너와 마음을 맞추는 것도 큰 도움입니다. 빈도에 합의하고 부담을 나누면 감정의 거리도 줄어듭니다. 혹시 65세의 당신에게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몸을 해치지 않고 즐거움을 지키는 방법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쉬고 내일은 가볍게. 그 다음엔 함께. 리듬을 손에 넣으면 자신감이 돌아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리듬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생활 루틴과 작은 보조 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은 한 가지 진실을 보여줍니다.
성건강은 욕구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순환, 에너지, 그리고 호르몬 균형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축을 하나로 묶은 자연 솔루션 페노파워를 소개합니다. 고정 댓글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르기닌, 과라나, 아연처럼 완전히 자연 유래 성분으로 이루어져 혀 밑에 몇 방울 떨어뜨리면 빠르게 작용하고 기운을 끌어올리며 발기 탄력을 높여 중요한 순간에 자신감을 되찾게 해줍니다. 이 변화를 느끼고 싶다면 이것이 실제 결과로 가는 가장 안전한 지름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셨으면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과 다르게 반응합니다. 욕구가 들쭉날쭉하고 어떤 날은 잘 되고 어떤 날은 맥이 빠지지요. 그 변화가 틀린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중요한 건 내 템포를 다시 손에 넣는 일입니다. 너무 몰아붙이지 않고 너무 방치하지도 않는 균형. 사정이 끝난 뒤의 편안함, 다음 날의 에너지, 파트너와의 온도. 이 세 가지가 안정되면 마음도 덜 흔들립니다. 비교 대신 관찰. 조급함 대신 조절. 이 작은 전환이 불안 대신 자신감을 불러옵니다. 처음에 제가 약속드렸지요. 60대 이후에 맞는 건강한 빈도를 분명하게 잡아드리겠다고. 오늘 우리는 숫자만 던지지 않았습니다. 사정은 몸이 스스로 긴장을 풀어주는 자연스러운 기능이라는 점. 평균적으로 주 2회에서 7회가 무난하지만 진짜 기준은 내 몸의 신호라는 점. 전립선 건강에는 규칙적인 배출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끝난 뒤 찾아오는 편안함이 스트레스를 덜고 수면을 돕는다는 점. 가벼운 성적 활동이 심장에도 좋은 자극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걱정이 많으셨던 남성 호르몬은 일시적으로 흔들려도 곧 회복된다는 사실까지. 임신을 계획할 때는 이틀이나 사흘의 간격을 두어 씨앗을 채우는 지혜도 짚었습니다. 반대로 너무 잦아 일상을 해치거나 통증이 생기면 잠시 속도를 늦추고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신호도 함께 드렸습니다. 결국 정답은 횟수가 아니라 리듬입니다. 간격을 맞추고 몸이 보내는 알림을 듣는 것, 그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혹시 이렇게 정리해 보실래요? 오늘 밤은 쉬고, 내일은 산책을 더하고, 모레는 부드럽게 가까워지기. 끝난 뒤 세 줄을 기록하기. 전 욕구, 후 개운함, 다음 날 에너지. 일주일만 해도 당신의 리듬이 보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많은 분들이 잠이 깊어지고 아침이 가벼워지고 관계가 다시 따뜻해졌다고 말합니다. 과장된 비법이 아닙니다. 내 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습관입니다. 저는 그 길을 안내하는 동료이자 의사로 여기까지 함께 걸어왔습니다. 당신의 속도는 충분히 괜찮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닿았다면 당신의 경험을 한 줄 남겨주세요. 어떤 간격이 편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가 다음 정보를 더 깊고 쉽게 준비하는 힘이 됩니다. 주변의 형님이나 친구에게도 이 영상을 가볍게 건네주세요. 이거 보니 마음이 편해지더라.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간격과 리듬을 잡았다면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밤중에 자주 깨게 만드는 숨은 방해꾼, 약 한 알이 성반응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골반 바닥 근육을 다루는 가장 쉬운 방법. 이 셋 중 하나가 당신의 퍼즐을 완성할 열쇠일 수 있습니다.